안녕하세요. 고이즈 빌딩의 팀장 김지현 배정환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리모델링 완공 현장에 왔는데 지금 대략 몇 %나 된 현장일까요? 지금 90% 정도 완료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치랑 상권부터 한번 알아보시죠. 3호선 신문당선 양재역 도보 6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남부순환로, 대로변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서초IC 인근이에요. 서초구청, 한전지사, 부동산원, 관공서 및 도로변의 오피스 사무실로 유동성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면에 양재역 먹자 상권이 좀 활발한 지역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건물 어디 있을까요? 네, 바로 뒤에 있습니다. 대지 면적 141.02평, 건축 면적 70.28평, 연면적 418.42평, 층수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이고요. 건폐율이 49.84%, 용적률이 229.06%,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요. 건폐율 50%에 용적률이 250%인 지역인데 지금 용적률 한도가 20%, 약 28평 정도 반개층 남아 있었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전에 네. 맞습니다. 지금은 리모델링 후에 네. 어느 정도로 좀 바뀌었을까요? 지금은 공사 후에는요, 연면적은 441평으로 커졌고, 용적률은 250% 가능한 3종이잖아요. 249.94%까지 찾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방식의 노하우를 적용을 해서 네. 숫자상의 증축은 20평밖에 안 되지만 실제 증축은 50여 평 이상이에요. 서비스 공간을 포함한 건물의 실제 면적은 사용 면적은 500평 정도 됩니다. 건물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차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네. 어떻게 지금 되어 있나요? 이 건물이 뒤로 들어가 있으니 건물주께서는 잘 안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주차가 이것만큼 자주식으로 편하게 되는 데가 이 주변에 전혀 없다. 손님들이 주차하고 올라가기가 얼마나 편하겠냐라고 해서 저는 이 건물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몇 대나 되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상 4대인데요. 실제로는 2배 가까이 8대 정도가 됩니다. 네. 네. 자, 외관이 좀 네. 독특해요. 네. 어떤 외관 포인트를 주신 걸까요? 천연석이고요. 화강암인데 저희가 시공 방식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화강암 폴리싱이라고 합니다. 네. 반딱반딱하게 광내는 방식이 아니고 거칠게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특유의 색깔이 좀 다릅니다. 저희는 매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돌하고 돌 사이즈를 나눕니다. 돌을 나누기를 하는데 그 사이를 저희가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실리콘을 충진하지 않습니다. 그런 디테일 때문에 건물이 고급스럽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냥 평면적으로 붙인 게 아니라 네. 되게 건물이 입체감 있고 맞습니다. 조명 포인트들도 좀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형태감을 좀 이렇게 줘서 건물을 좀 돋보이게 네.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면 부위에 테라스를 또 집중하고 한 개층 더 커 보이는 소위 말하는 후카시도 시도했고, 건물의 면이 평평하지 않고 입체감 있어요. 입체감 있게 네. 산 모양처럼 이제 들쭉날쭉하는 모양도 의도적으로 시도를 한 겁니다. 저희가 가까이 가서요. 어떤 리모델링 변화를 적용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건물 네.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 1층은 어떤 식으로 좀 정리가 됐을까요? 다이렉트로 네. 진입할 수 있어서 1층은 저희가 F&B 아, 주변에 식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아요. 심지어 여기는 지하까지도 식당이 꽉꽉 들어찰 정도로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1층에 식당이 네. 들어오지 않을까. 또 카페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의 지금 바로 왼편으로는 지하를 다이렉트로 내려가는 썬큰. 지하가 굉장히 넓게 돼 있어서 썬큰을 이렇게 해서 주차를 한 대를 포기를 하더라도 지하를 살릴 수 있겠다. 지하가 굉장히 넓어서 이렇게 판단을 했고, 1층도 이렇게 저희 앞에까지 네. 면적을 좀 확장해서 할 수 있는 좀 용적률의 여유가 좀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면서 이제 비도 피하고 좀 완충 공간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층도 이런 완충 공간을 조금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엘리베이터랑 한번 계단실도 한번 네. 보고요. 내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네. 계단실 쪽으로 들어왔는데 여기는 복도가 있어서 그런지 네. 구획이 좀 나눠진 느낌 들어요. 맞습니다. 복도가 있고 네. 안으로 쭉 진입하면 화장실이 남녀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장실 가기 전에 좌측으로 들어가면은 엘리베이터 홀이 있습니다. 한번 저희 들어가 볼게요. 네. 아니 건물이 커서 그런지 이렇게 엘리베이터 홀도 되게 시원스럽네요. 네, 복도 지나쳐서 엘리베이터가 있고 상층부로 올라가면 되는데요. 제가 엘리베이터 위치를 진입하는 거 조금 불편하잖아요. 거쳐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네. 2층에 숨겨져 있어서 아. 2층 올라가서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2층으로 내렸는데 여기도 지금 포인트들이 좀 있어서 한번 네. 살펴보고 갈게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난간 아시겠지만 교체했고 바닥 타일로 했습니다. 때가 안 타게 좀 어두운 색깔로 했어요. 네. 그리고 벽체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는 포인트로 큰 사이즈의 타일로 했고, 요 계단 보면은 이게 노출 콘크리트 느낌의 페인트예요. 네. 요 도장들을 지금 많이 좋아하세요. 요즘에 사실- 많이 좀 선호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신축일 때는 진짜 천연 노출 콘크리트를 하고 있고, 이렇게 리모델링일 때는 노출 콘크리트 느낌
느낌의 페인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느낌들 굉장히 선호하셔서 지금 역시나 저희가 해드렸는데 이제 반응이 좋으시고요. 네, 안으로 좀 들어가서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바로 내려서 오른쪽으로 네. 진입하니까 공간이 쫙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뒤편이 대표님 전면인 거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2층까지는 F&B로 타겟을 좀 잡았어요. 그래서 2층은 그냥 시원하게 통유리가 들어가는 상황이고 제가 엘리베이터 위치를 왜 조금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잡았냐면 이 앞에 공간 때문이에요. 저쪽부터 이쪽까지 한 5m 정도 공간이 되는데요. 네. 1층에서는 조금 동선은 길어졌지만 2층부터 쭉 전층이 전면이 시원하게 트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입구 쪽에 있었으면 바로 들어왔으면 네, 이 벽이 앞으로. 저쪽까지 이어집니다. 건물의 통유리 사이즈가 그것만큼 작아져요. 그러겠네요. 좀 여기까지니까 네. 앞에서 봤을 때 답답해 보일 수 있었어요. 맞아요. 다시 올라와서 다시 또 전면이 확보되니까 지금의 예쁜 외관 디자인, 시원스러운 외관 디자인이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위치 선정조차도 이런 세입자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선호되는 사항을 고려해서 정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내부는 좀 이제 또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지금 바닥을 그 에폭시 투명 이제 두꺼운 라이닝으로 해놨는데 사무실에서는 선호되진 않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사무실에 되면 디자인적으로 훌륭하지만 색상을 많이 쓰다 보면은 망가지죠, 금방. 요 에폭시가 많이 망가지고서 네. 3층부터는 사무실 타겟으로 했는데 3층부터는 바닥을 데코 타일로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설은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상층부는 어떻게 지금 오피스로 또 고려를 해서 리모델링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층부는 오피스를 타겟으로 했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바닥 타일이 다르네요. 바닥 마감재가 그 임대 성향에 따라서 좀 저희가 변화를 주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우위로는 냉난방을 또 설치를 했어요. F&B들은 인테리어가 많이 들어가니까 칸막이가 설치될 수도 있고 원하는 사양에 또 냉난방이 있을 수 있어서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F&B로 타겟을 잡는 지하 1층, 2층까지는 냉난방을 설치를 안 했고 3층 이상은 사무실 타겟이라 냉난방을 설치를 했고요. 바닥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달리 했습니다. 네, 그리고 면적을 네. 실제로 증축 면적이 20평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면적을 갖다 썼다라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보시는 야외 테라스 있죠. 없었던 테라스인데 만들었어요. 2층이 지금 건물 토지 사이즈가 크니까 저는 바닥 면적이 충분하다. 저는 뭐 전화가 오거나 잠깐 나가서 대화를 나눌 때 사무실에서 밑에까지 내려가거나 이러면 되게 불편하단 말이죠. 그죠. 그 층에서 바로바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를 꼭 만드는 성향인데 테라스만 있어서 이렇게 좋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테라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야외 공간으로 만드는 순간 이 면적이 연면적에서 빠져요. 아, 그래서 이 면적을 2층, 3층, 4층, 5층 제가 그걸 다 모아서 또 6층에 갖다 썼단 말이죠. 아. 중축층에. 그래서 실질 증축은 훨씬 많이 됐고 이거에 대한 활용도는 연면적에선 빠졌지만 실사용 측면에서는 더 가치가 있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허가 면적보다 실질 면적을 어떻게 찾았는지 이런 식으로 했다 네.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요 옥상도 한번 가서 살펴보고요. 이 건물의 가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옥상에는 어떤 포인트들이 좀 숨어 있을까요? 옥상은 항상 방수가 돼 있고 구배가 형성돼 있잖아요. 비가 오면은 물을 빠지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페데스탈을 해놓으면 구배가 없습니다. 이 페데스탈 밑에 구배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물은 밑에서 쭉쭉 잘 빠지고 저희는 보행감을 수평으로 이제 깔끔하게 좀 느낄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 보니까 실제로 페데스탈에 한 장씩 걷어져 네. 있어요. 타일이. 저 타일 내부를 지금 보실 수 있는데 저 안에는 방수가 돼 있고 저런 에폭시 방수를요 옥상에 여러 번 뭐 맨날 덧칠 해봐야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누수가 생겨요. 그렇죠. 근데 직사광선을 그렇게 받으면 계속 크랙이 갑니다. 방수제가 처음부터 노출용으로 나오는 방수제는 없어요. 다 뭔가 한 번씩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 보호를 안 해주니 계속 좀 방수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페데스탈 타일로 보호를 해주니 방수도 오래 가고 그러니까 유지가 오래 가겠네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또 영원히 가냐? 아닙니다. 3년 만에 누수 될 거를 저렇게 시공을 해주면 5년, 6년 가는 늘어나는 효과인데 네. 그때 가서도 또 마음이 든든한 게 이 페데스탈은 손으로 이렇게 드러내고요. 방수 다시 바르고 다시 덮어놓으면 영구하게 써먹는 겁니다. 그쵸. 영구적으로. 네. 그래서 옥상에 리모델링을 할 때는 저희는 건물주님한테 꼭 이런 사양들을 권장을 해서 페데스탈로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공사하는데 기간 얼마나 걸렸을까요? 총 공사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오. 6개월 정도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니 건물 규모가 커서 더 걸렸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그래도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규모에 비해서 좀 빨리 끝난 편입니다. 아, 네. 투자적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사님 오셔서 이 건물 가치 얼마나 되는지 주변 시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 지역 시세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어떨까요? 주변 시세를 보면은 한 1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 1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에 또 매각 사례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 주변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다양한 F&B가 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오피스가 많아서 좀 임차가 잘 사무실로 많이 활발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 임대는 어떤 업종이 좋을까요? 지금 저희 건물 같은 경우에는 또 대로변에 입지해 있고 건물이 번듯하게 있다 보니까 주차도 잘 되고 오피스로 추천하고요.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F&B 넣어서 음식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하면은 이제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직장인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운동시설,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필라테스 이런 운동시설이 들어와서 영업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임대료 및 수익률 얼마나 예상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공사를 끝내고 연면적이 440평, 그런데 실제로 서비스 면적까지 하면 500평 정도 규모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 임대료를 짰을 때 보증금 한 8억에 임대료를 한 7천만 원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평당 임대료가 15만 원이 좀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경쟁력 있는 임대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여기가 이제 신축이 아니고 이제 대수선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사비가 좀 덜 들어가서 투자비가 덜 들어갔으니까 이제 임대료를 좀 낮게 맞출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층별로 좀 분할을 해봤을 때는 1층 같은 경우에는 약 60평 가량 나오는데 2억에 한 1,3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2층부터 6층까지는 한 60평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각 층별로 한 1억에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지하가 약 87평입니다. 1억에 한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 예상해서 전체적으로 보증금 8억에 한 7천만 원 예상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 현장 오늘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처음에 저희가 리모델링이라 얘기 안 했으면 그냥 신축 건물 소개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90% 완공됐으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완전히 100% 완공이 될 텐데요. 어떤 업종들이 더 채워질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또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